2025년 12월 11일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내년에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악재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양적 완화 비슷하게 양적 완화 비슷하게 유동성을 공급을 할 걸 찾았다라는 거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채권 매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 부분이 미국과 다르게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그래도 외국인 쪽은 소폭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폭을 확대를 했습니다만 11시를 넘어서면서 매수폭을 축소를 했다라는 거죠. 매수폭 축소는 매도입니다. 매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다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11시 40분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쪽에서도 매도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러니까 수급 상황으로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코스닥은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나왔다가 일부 외국인 쪽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현 기준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러셀 2000 지수가 1%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러셀 2000은 중소형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 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잖아요. 중소형주의 경우는 신용도가 대기업에 대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금리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높은 걸 줄여준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이슈가 되면서 대형주보다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지금 횡보장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예상을 했던 건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이 가격을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예상을 했고요.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 4050포인트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니죠. 매둘기라고 얘기를 하죠. 매둘기. 매지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다 보니까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장 초반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약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게 그나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930포인트의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먼저 크게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전히 수익이 늘어나는 종목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손실도 방어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흐름은 지속적으로 살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특별한 내용을 확인을 해 볼게요. 현재 보시다시피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에코 머티리얼즈, BGF 에코 머티리얼즈라든가 달바 글로벌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간이 2시입니다. 2시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이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수급, 그 다음에 거래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게 종가 베팅이나 이런 걸 확인해 봤을 때 2시가 상당히 좀 이상적인 가격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 한 번만 더 체크를 해 볼게요. 코스피의 거래량은 지금 127%가 동반되면서 음봉인 거고요. 코스닥은 지금 97%가 거의 98% 정도 됩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종목들을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보유 종목들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음봉인 종목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음봉인 종목은 리스크가 있고 그 안에서 거래가 동반이 되면 당연히 정리나 혹은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음봉인 종목만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네오록스가 그렇고요, MK전자가 그렇고요, 인터플렉스가 그렇고, STI, 대한항공, SK오션플랜트가 그래요. 나머지 이 종목들은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글자를 더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지금 키웠고요. 덕산네오룩스가 지금 3% 약세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143%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코스닥의 경우 98%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코스피의 경우는 127% 거래량 동반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보면 음봉인 종목 안에서 덕산네오룩스가 음봉이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고요. MK전자는 거래량 없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STI, 대한항공 세 개 다 거래 없는 음봉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상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봉이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리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덕산 네오룩스를 먼저 볼게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를 보면 오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 이탈가를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이 37,000원이었어요. 37,000원. 근데 요거 지금 문제가 뭐냐면 39,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굳이 손실을 다 안고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원래 매수 타이밍은 39,000원에서 39,500원 돌파 시에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공존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39,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적어도 비중이라도 축소하는 게 유의할 것 같다. 유의미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00원 이탈 시 리스크 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확인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순서대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JW 중해제약 시장이 지금은 안정주 위주로, 그러니까 안전자산 위주로 움직인다. 안전자산까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민감주와 방어주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면 방어주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JW 중해제약이 제약바이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의 경우는 성장주와 함께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JW 중해제약이죠.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수액을 맞잖아요. 그 수액이 대부분 JW 중해제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기본적으로 방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서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성장주로서의 역할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RBW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중 한때 11% 하락을 했다가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2,650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650원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65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으로는 시엔투스 저항 돌파 시도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저항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동국제광도 비슷하게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스틸법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실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당분간 지지부진한 느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방어주 성격을 가진 종목 중에서 한섬의 경우 지지선 부근에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어주에 대한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지지선 부근이었다라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16,200원대까지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세코의 경우 상승을 하면서 전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돌파 시도 완벽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지금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시장 자체적으로 지금 좋지는 않기 때문에 돌파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동도 횡보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방향이 어느 쪽으로 잡혔는지 결정이 안 됐어요. 롯데쇼핑은 오늘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된다면 오늘 많이 올라가고 내일 올라가봤자 73,500원이고요. 73,5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덕산네오록스는 말씀드렸으니까 MK전자 확인을 해볼게요. MK전자가 저항을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전에 저항이었던 8,650원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BGF 리테일이 오늘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던 3,9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바글로벌이 오늘 방어주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16만 8천 원인데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HB 인베스트에서 달바지분 추가 매각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아마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16만 8천 원 부근까지 올라가길 바라겠고요. 16만 원에서는 비중 축소를 일부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S 네트워크스 이전에 지지 구간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10분봉 확인해 보셔야겠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되고 거래 없는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오늘 올라갈 때 거래량 동반되고 거래 없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홀딩인 거죠. 이러면 홀딩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TI는 갭상승 출발을 하고 눌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어제의 음봉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31,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1,000원을 돌파를 할 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항공 오늘 또 약세네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뭐 며칠 전이었죠. 12월 5일 날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선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SK오션 플랜트가 매수 타이밍에 나와야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7,700원 전후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약세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오늘 거래량 어제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거래량 동반되게 되면서 19,300원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현재 그 손절가와 목표가 체크 한번 더 하세요.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당분간 조금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재미 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흐름 살아있는 건 버티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계속 저도 분석을 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이 지금 많죠.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리뷰를 할 때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리뷰를 해가면서 새로운 종목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계속 언급 드릴 거다. 그리고 이슈가 되는 종목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